동탁이라는 거대한 어둠이 거쳤지만 천하는 더 깊은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어. 장하는 불탔고 영웅들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었지. 하지만 이 무법천지의 한복판에서 누군가는 무력이 아닌 명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게 돼. 삼국지 대하 서사시 그 네 번째 장, 황제의 이름을 빌린 자가 천하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탐욕의 눈먼 자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대서사시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제23장, 폐허 속의 황제와 조조의 위대한 도박. 동탁을 죽인 여포마저 장안에서 쫓겨나자 어린 황제 헌제는 이각과 곽사라는 잔당들의 소나귀에서 노리게 신세가 되었어. 헌제는 차는 백화로 한나라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려 애썼던 비운의 황제야. 그는 똑똑했지만 힘이 없었지. 결국 충신들의 도움으로 장안을 탈출해 옛수도 낙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불타버린 잿더미뿐이었어. 황제와 신하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길가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밤이면 허물어진 벽 사이로 몰아치는 찬바람에 몸을 떨어야 했지. 헌제의 말, 짐이 제국의 주인이라 하나 한 그릇에 죽조차 얻지 못하는구나. 천하의 그 많은 영웅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정녕 이대로 한나라의 사직이 끊어지는 것인가. 이때 전국의 제후들에게 황제의 구원 요청이 전달되었어. 하지만 다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지. 황제를 모셔오면 대우는 해줘야 하는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조조는 달랐어. 그의 곁에는 왕좌의 재능을 가졌다는 천재 지략가 순욱이 있었지. 순욱은 자는 문약으로 조조에게는 유방의 장량과 같은 존재였어. 그는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조조의 야망을 동시에 꿰뚫어본 인물이었지. 순욱의 말, 주공,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손에 넣을 기회입니다. 황제 폐하를 모셔오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협천자의 대업입니다. 명분만 손에 넣으시면 주공의 앞길을 막는 자는 모두 역적이 될 것입니다. 조조의 말, 문약의 말이 옳다. 명분은 칼보다 날카로운 법이지. 전군, 낙양으로 진격하라. 황제 폐하를 구출하고 천하의 기강을 바로잡으리라. 조조는 정예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달려가 굶주림에 지친 황제를 맞이했어. 조조는 황제를 자신의 본거지인 허창으로 모셔가고 그곳에 화려한 궁궐을 지어 바쳤지. 이 순간부터 조조는 일개 군벌이 아니라 제국의 승상이자 황제의 대변인이 되었어. 조조가 내리는 모든 명령은 곧 황제의 칙령이 되었고 조조를 거역하는 자는 한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무시무시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된 거야. 제24장, 서주의 주인 유비와 곤줄인 이리 여포. 조조가 중앙 정치를 장악할 무렵 중원의 동쪽 서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 서주 태수 도겸이 세상을 떠나며 유비에게 다시 한번 서주를 맡아달라는 유언을 남긴 거야. 이번에도 유비는 사양했지만 서주 백성들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결국 서주 목의 자리에 올랐어. 가난한 집신 장수에서 드디어 번듯한 영지의 주인이 된 거지. 유비의 말, 백성들이 나를 원하니 더는 거절할 수 없구나. 이 서주를 천하에서 가장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운장, 익덕, 너희가 나를 도와야 한다. 관우의 말, 형님의 덕이 하늘에 닿은 것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재, 끝까지 형님을 보필하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조조에게 패하고 떠돌던 여포가 서주로 유비를 찾아온 거야. 여포는 갈 곳 없는 가련한 모습으로 유비에게 매달렸지. 여포의 말, 현덕아오, 내 조조의 간계에 빠져 기반을 잃고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소. 우리같이 동탁을 쳤던 의리가 있지 않소.
부디 나를 가엾게 여겨 잠시 머물 곳이라도 내어주시오. 장비의 말, 저 삼성가 노놈이 또 어디서 사기를 치려드느냐. 형님, 저놈은 은혜를 모르는 짐승입니다.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유비의 말, 익덕, 그만해라.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려 찾아왔는데 어찌 박대하겠느냐. 여포 장군, 서주 근처에 소패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힘을 추스르십시오. 유비의 인덕은 깊었지만 그것은 굶주린 이리에게 제 살점을 내어주는 위험한 도박이었어. 여포는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유비의 비옥한 서주를 탐내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지. 제25장 호랑이의 배신과 장비의 뼈아픈 실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 조조는 유비와 여포가 손을 잡는 것을 경계했지. 그래서 유비에게 구오구랑지계, 즉 호랑이를 부려 1위를 잡는 계책을 썼어. 유비에게 원수를 치라는 황제의 칙령을 내린 거야. 유비는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관우와 함께 출정했고 서주성은 성미 급한 장비가 지키게 되었어. 유비의 말, 익덕아, 내 성격이 불같아 걱정이다. 내가 없는 동안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여포를 자극하지도 마라. 알겠느냐? 장비의 말, 형님, 걱정 마쇼. 내 술 근처에도 안 갈 테니 조심히 다녀오쇼. 하지만 장비가 어디 그럴 위인이었겠어. 형님이 떠나자마자 심심함을 참지 못한 장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였어. 그리고 여포의 친척이었던 조표라는 장수가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자 그를 심하게 매질했지. 분노한 조표는 그날 밤 여포에게 밀사를 보냈어. 조표 밀사의 말, 여포 장군, 지금 장비가 술에 취해 떡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제가 열어둘 테니 지금 당장 서주를 점령하십시오. 여포의 말, 드디어 때가 왔구나. 진궁, 군사를 일으켜라. 유비가 정성껏 가꾼 서주를 오늘 내가 통째로 삼키겠다. 여포는 번개처럼 서주성을 습격했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장비는 속옷바람으로 간신히 탈출했지. 유비의 가족들과 서주의 보물들은 모두 여포의 손에 넘어갔어. 전쟁터에서 돌아온 유비는 성을 뺏겼다는 소식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지. 장비의 말,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목을 베어 서주 백성들에게 사죄하겠습니다. 유비의 말,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고 했다. 성은 다시 찾으면 되지만 동생을 잃으면 어찌 살겠느냐. 익덕, 이제부터라도 자중하거라. 유비는 여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내주었던 작은 성, 소패성으로 들어갔어. 주객이 전도된 거야. 주인이었던 유비는 객이 되고 객이었던 여포가 서주의 주인이 되었으니 말이야. 제26장 가짜 황제 원술의 광기와 비참한 꿀물 한 잔. 한편 강남에서는 어리석은 욕망이 파멸을 부르고 있었어. 손책에게 전국 옥세를 받은 원술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지. 원술은 자는 공로로 명문 원씨 가문의 적자였지만 그릇이 아주 작고 허영심만 가득한 인물이었어. 그는 옥세를 가졌으니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지. 원술의 말, 하늘이 내게 옥세를 주셨다. 한나라는 이미 끝났으니 내가 새로운 제국, 중을 세우고 황제가 되리라. 누가 감히 짐을 맡겠느냐. 신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원술은 황제를 자칭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지.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꼴이었어.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원술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대군을 보냈지. 게다가 손책, 여포, 유비까지 가세해 원술을 사방에서 압박했어. 원술의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어. 화려한 궁궐은 불탔고 원술은 몇 안 되는 군사와 함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원술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 원술의 말. 목이 마르구나. 누가 꿀물 한 잔만 가져오너라. 이 황제가 꿀물이 마시고 싶다는데 아무도 없느냐. 하인의 말. 꿀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기 핏물이나 있으니 그거라도 마시든지요. 황제는 무슨 얼어 죽을 황제입니까? 원술의 말. 아, 내 원술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원술은 분노와 허망함에 피 한 대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옥새라는 무력의 눈이 멀어 날아와 가문을 망친 가짜 황제의 비참한 끝이었지. 옥새는 결국 조조의 손에 들어갔고 손책은 원술에게서 완전히 독립해 강동의 강자로 우뚝 서게 돼. 제27장 청매주 회합. 천하의 영웅은 누구인가? 원술이 멸망한 후 조조는 유비를 허창으로 불러들였어. 여포의 배신으로 기반을 잃은 유비를 자신의 곁에 두고 감시하려 한 거지. 유비는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일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바보 행세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유비를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지. 매실이 잘 익어가는 비 내리는 오후였어. 조조의 말. 현덕, 요즘 채소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신 모양이오. 자, 내가 직접 담근 매실주가 잘 익었으니 한잔합시다. 두 영웅은 술잔을 기울였어.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조가 유비의 눈을 꿰뚫어 보듯 물었지. 조조의 말. 현덕, 당신은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으니 묻겠소.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부를 만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오? 유비의 말. 글쎄요. 명문가인 원소는 어떻습니까? 군사도 많고 기반도 탄탄하지 않습니까? 조조의 말. 원소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결단력은 없고 사소한 이익에만 매달리는 놈이오. 영웅이라 하기엔 부족하지. 유비는 손책, 유표, 유장 등 여러 인물을 언급했지만 조조는 모두 코웃음을 치며 부정했어. 그리고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고 유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지. 조조의 말. 현덕, 내 눈은 못 속여.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나와 당신뿐이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우르릉 하고 울려 퍼졌어. 유비는 깜짝 놀란 척하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지. 유비의 말. 아이고 무서워라. 제가 원래 겁이 많아서 천둥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사지가 떨립니다. 승상, 용서하십시오. 껄껄 웃으며 조조가 하는 말. 허허, 현덕도 참. 대장부가 천둥 소리가 무서워 숟가락을 떨어뜨리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보. 조조는 유비가 정말로 소심하고 야심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어. 하지만 유비의 속마음은 달랐지. 조조,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소나귀에서 반드시 탈출할 것이다. 유비는 천둥을 핑계로 자신의 야심을 완벽하게 숨긴 거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청매주 논영웅의 에피소드야. 제28장 혈대조와 유비 삼형제의 뼈아픈 이별. 조조는 황제를 허창으로 모셔왔지만 실상은 황제를 가두고 제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르고 있었어. 이에 분노한 황제 헌제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비밀 조서, 즉 혈대조를 써서 충신 동승에게 전달했어. 조조를 처단해달라는 눈물의 호소였지. 동승은 이 조서를 실행하기 위해 목숨을 건 비밀결사대를 조직했고 여기에 찬성하는 동지들의 명단인 이혈록을 만들었어. 유비 역시 이 명단의 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적어 넣었지. 조조 암살 작전의 핵심 멤버가 된 거야. 하지만 허창에 머물며 기회를 엿보던 유비는 조조의 의심이 날로 깊어지자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마침 원술의 잔당을 소탕한다는 핑계로 조조에게 군사를 빌려 허창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
서주로 돌아온 유비는 조조가 보낸 장수들을 죽이고 다시 서주를 차지했어. 조조는 뒤늦게 속았음을 깨닫고 포효했지. 조조의 말, 아차, 유비 그 돗자리 장수놈에게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내 친히 대군을 몰고 가서 그 놈의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조조는 20만 대군을 몰아 서주로 진격했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유비는 북방의 강자 원소에게 사신 손건을 보내 도움을 청했지. 지금 조조가 서주로 왔으니 원소 대감이 조조의 텅 빈 허창을 공격해 주신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손건의 보고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어. 손건의 말, 주공, 원소 대감이 군사를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몸이 올라 알아 누워 있는데 아들의 병세가 걱정되어 도저히 나란 일을 돌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유비의 말, 무어라. 천하의 대업을 논하는 자가 고작 아들의 피부병 때문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버린단 말이냐. 아, 원소는 정말 그릇이 작은 인물이로구나. 원소의 책사 전풍이 옆에서 피를 토하며 지금 조조의 뒤를 치면 단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지만 아픈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던 원소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어. 지원군이 끊긴 유비는 최후의 수단으로 조조의 진영을 기습하는 야습을 계획했지. 장비의 말, 형님, 조조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선봉에 서서 적진을 뒤집어 놓겠소. 하지만 조조는 이미 유비의 야습을 예상하고 매복을 깔아두었어. 유비와 장비가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사방에서 불길이 솟구치며 조조의 대군이 쏟아져 나왔지. 조조의 말, 유비, 내 놈이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려 하느냐. 오늘 여기서 내 놈들의 목숨을 거두어 주마.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 장비는 퇴로가 막히자 부하들을 이끌고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형님들과 떨어져 망탕산 숲속으로 숨어들었지. 유비 역시 어둠 속에서 조조군의 추격을 피해 홀로 북쪽 원소에게로 도망쳐야 했어. 유비의 말, 관우야, 장비야, 어디 있느냐. 아, 하늘이 정녕 우리 삼형제를 여기서 갈라놓으시는가. 한편 유비의 가족들을 지키며 하비성을 지키던 관우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어. 성 밖에는 조조의 20만 대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 유비는 북쪽으로, 장비는 산속으로, 그리고 관우는 유비의 두 부인과 함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갇히고 만 거야. 도원에서 결의했던 세 형제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쓸쓸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 순간이었어. 삼국지 대하서사시 제4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제5부 관우의 세 가지 약속과 오관 참육장 편에서 삼국지 최고의 충절이라 불리는 관우의 눈물겨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홀로 남겨진 관우는 조조의 유혹을 뿌리치고 형님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흩어진 형제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웅들의 운명은 이제 더 가혹하고 뜨거운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